안녕하십니까. 자치펀치 육동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즘에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 대선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그 대선 그 과정에서 또 역시 이슈화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익히 아시겠지만은 이미 우리 세계, 미국,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격차와 불평등.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등 받고 있고 또 격차를 느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분노, 또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를 보면 보통 우리 인구가 72억쯤 되는데 전체 세계 인구가 그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1%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머지 99%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래서 1대 99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 이제 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적인 현상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격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부자 62명, 1위서부터 62등까지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이 인류 절반, 36억이 가지고 있는 인구와 재산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36억과 62명의 재산이 같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또 한 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점 양극화되는 현상. 이제 바로 이 점이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 크게 이슈로 이제 대두된 겁니다. 그 이슈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바니 샌더스라는 이 민주당의 후보죠.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막강했던 후보를 제치고 지금 아주 국민들로부터 미국 국민들로부터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카스 아이오와 선거에서도 이제 힐러리와 접전을 벌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도 이겼죠. 이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하자.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그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하는 방법은 결국은 개혁이다. 정치적인 개혁, 또 조세 같은 경제적인 개혁, 또 사회적인 개혁, 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0.1%의 부자가 전체 22% 미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이 미국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샌더스가 주장하는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미국의 중산층 또는 서민, 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샌더스에게 27달러의 돈을 기부를 하면서 그 돈이 힐러리 후보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공화당의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또 후보가 된다면 아주 이 말하자면 이 극우적인 사람과 또 진보적인 또 극좌 지금의 민주당보다 상당히 많이 왼쪽으로 간 이런 후보와 아주 그 대결을 벌리는 그런 상황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도 지금 1%의 부자들이 한 3분의 1의 이 재산을 그 대한민국의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10%는 한 52%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이 격차도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 수저 계급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또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 받게 된다. 그런 뜻에서 이 수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도 미국 100대 부자들을 보면 한 78명, 100명 중에 78명은 자수성가하거나 창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스스로. 근데 한국 100대 부자의 그 84명은 전부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그 소득 격차가 6.7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격차가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에 따른 격차 문제가 이 교육비 격차 문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교육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육비와 하위 10%가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육비의 격차가 7.8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럼 결국은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이미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통계를 보면 서울대학이나 인류대학에 전부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부자들 또는 그들이 다니는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울대학을 많이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를 많이 합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은 자녀를 잘 못 가르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은 또 다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현실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또 자라나는 청년들로 하여금 대단한 분노를 가져오게 된 거다. 그리고 이 분노는 이제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반드시 이 분노의 문제는 뭐 정치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도 통계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돼서 공식적인 실업률이 9.2%입니다. 물론 이 실업률을 측정하는 그 대상에는 오랫동안 취업을 포기했거나 또는 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했거나 또는 취업을 오래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들은
이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9.2%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뭐 한 30% 가까이가 지금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기껏해서 취업을 한 청년들의 경우에도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언제 그 직업을 잃을 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뭐 자살로도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층들은 지금 취업을 못해서 걱정, 또 30대, 40대 가장들은 실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의 폐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고, 또 60, 70대의 그 노인층들은 지금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또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 그리고 또 이제 질병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인들도 지금 하루하루를 아주 힘들게 버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물론 그 분배와 복지 문제는 그거는 뭐 이 성장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 또 취업이라는 것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면,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저절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부가 독점이 되는 그러한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지난 50년을 뒤돌아보면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960년에 불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됐는데 지금은 3만 불 가까이 됐거든요. 또 수출도 최근에는 뭐 수출이 급감한다고 걱정을 하지만은 60년도에 우리가 2,200만 불에서 지금은 5천억 불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이 무역이 무역 규모도 뭐 세계 8위가 됐다. 또는 전체 국민 총생산, 전체 GRDP도 뭐 이제 세계 11위다. 이렇게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을 했지만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다 골고루 잘 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결과는 이게 우리나라도 부익부 빈익빈, 또 부자들의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뭐 이런 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총선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이제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이 총선의 이슈도 지금은 뭐 안보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불평등과 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리고 성장과 분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또 공약 정책의 경쟁이 이루어져서 총선 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안들이 마련이 되고 또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총선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슈화되고 있지 않죠. 아직도 그냥 뭐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든지 또는 구태의연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불평등과 이 격차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그 분노와 저항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희생하고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이런 현상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총선을 잘 치루어서 정치를 개혁시키고 또 그 개혁을 통해서 사회와 경제가 개혁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보다 더 공정한 사회, 복지 사회, 또 선진 사회로 가는 그런 그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